고질라와 콩은 전례 없는 규모의 장대함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11년 전 몬스터버스가 시작된 이후 각각의 새로운 영화는 판돈을 올리고 더욱 강력한 위협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프랜차이즈는 흥행 성적을 보면 성공적으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초신성이라는 부제가 붙은 새로운 티저는 우주에서 온 타이탄을 명백히 암시합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새로운 악당이 스페이스 고질라가 될지, 그리고 정말로 주요 괴수 중 하나가 다가오는 영화에서 죽게 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제국의 상업적 성공 이후 곧바로 고질라와 콩의 직접적인 속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는 이미 개봉한 두 크로스오버 영화를 모두 연출했던 기존 감독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애덤 윈가드 대신 그랜트 스퓨터가 감독을 맡게 되며 그에게 초신성은 그의 경력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는 이전에 2018년에 호주 SF 영화 나는 어머니이다를 연출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가장 유명한 타이탄들의 대결에 대한 신선한 시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연 배우들도 교체되었습니다. 케이틀린 디버, 알리시아, 데브넘 캐리, 샘 닐이 출연진에 합류했습니다. 또한 댄 스티븐스가 트래퍼 역할로 복귀하여 일종의 바통을 넘겨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작 시작, 개봉일, 그리고 세 번째 크로스오버의 제목을 알린 티저입니다. 이전에는 다음 영화가 2025년 4월에 촬영을 시작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지만 약간 늦춰졌습니다. 제작 일정을 고려하면 주요 촬영은 연말까지 완료되어 2026년 전체를 시각 효과 작업에 할애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적 여유를 고려할 때 초신성은 일정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2027년 3월에 연기 없이 개봉될 것입니다. 티저 자체는 모나크 사무실에서 시작하여 컴퓨터 화면으로 천천히 이동하며 긴급 경보를 보여줍니다. 영상이 영화에 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애리조나 주 시도나에서 걸려온 전화를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고질라 두 번째 편에서 킹기도라가 전 세계의 타이탄들을 깨운 후 스킬라가 등장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아직 이 장소가 영화의 부제가 된 초신성과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우연히 선택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고질라와 콩 크로스오버의 제목은 항상 줄거리를 부분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주요 타이탄 간의 대결에 초점을 맞추었고 마지막에는 연합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서로 대립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고 새로운 제국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사실 스카킹은 새로운 빙하기를 일으키고 싶어 그것을 갈망했습니다. 괴수들의 왕이라는 부제가 붙은 고질라 두 번째 편조차도 본질적으로 알파 타이탄으로서의 고질라의 지배를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크로스오버의 제목은 이미 줄거리상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많은 이론을 낳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초신성 또는 슈퍼노바라는 제목 자체는 두 타이탄의 영화적 과거와 관련된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초신성이라는 이름의 다른 괴수와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이 이름과 관련된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이것이 매우 강력하고 분명히 우주를 암시하는 것과 관련될 것이라고 추측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초신성은 정의상 다양한 크기의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별의 밝고 강력한 폭발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천체의 수명이 거의 다했을 때 본질적으로 해결료를 소진하고 자체적으로 붕괴할 때 발생합니다. 게다가 초신성은 일반적으로 블랙홀 발생의 원인이 되는데 이는 별이 자체 중력의 작용으로 폭발하여 질량의 대부분을 방출한 후 구멍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영화 제목에 이러한 부제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 편에 우주 공간 요소가 포함될 것임을 거의 보장합니다. 작가들이 우리에게 우주를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지는 아직 불분명하며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를 그곳으로 보낼지는 의문입니다. 영화의 지구에 도착한 외계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역사상 이미 일어났던 일입니다. 킹기도라는 지구를 정복하려 했던 외계 유기체였습니다. 따라서 가장 명백한 이론은 영화가 우주기원의 또 다른 괴수를 선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아는 타이탄의 강화된 도플갱어인 스페이스 고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고질라의 복제품이 아닙니다.
스페이스 고질라는 그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드는 엄청난 수의 개선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추가 사항은 그의 어깨에서 튀어나온 거대한 수정으로 에너지 공격의 도체 및 분산 지점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그것들은 그를 육체적으로 매우 위압적인 인물로 만듭니다. 그는 강력한 이빨과 에너지 광선을 쏘는 오각형 얼굴푯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고질라는 1대1 전투에서 그의 공격으로 고질라를 압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염력 능력 세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열렬한 고질라 팬들조차도 스페이스 고질라가 등장한 영화가 너무 강력한 악당을 등장시켰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의 기원에서 스페이스 고질라는 모스라나 비올란테 때문에 고질라의 세포가 우주에 있게 되었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블랙홀에 빠져 흡수되었고 결국 강력한 복제품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고질라가 블랙홀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초신성이라는 제목은 말 그대로 그를 가리키며 다른 선택지를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현재 몬스터버스는 아직 고질라의 세포가 우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작가들은 복제품의 새로운 기원 이야기를 써야 할 것이며 프랜차이즈는 심지어 이에 대한 암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모나크 시리즈 4번째 에피소드에서 언급된 찰나의 대사는 새로운 타이탄의 기원의 명확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모나크에서 일하는 반스 박사는 그녀의 구식 장비가 특이한 에너지 신호를 포착했을 때 조직 본부에 전화를 겁니다. 그것은 알래스카에서 우주의 초거대 블랙홀에만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방사선을 감지했습니다. 에피소드는 할로우 어스로 가는 포털이 실제로는 블랙홀과 동일한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통해 즉시 이동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포털은 시공간을 왜곡하며 분명히 블랙홀의 에너지로 구동됩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블랙홀이 이미 프랜차이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시리즈에서는 할로우 어스의 약 5%만이 지도에 표시되었다고 언급되었으므로 그들의 에너지에 의해 태어나거나 타락한 타이탄이 있을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새로운 제국과 함께 출시된 공식 몬스터버스 아트북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결국 영화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은 그려진 프레스코화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콩, 고질라, 그리고 타이탄 대전쟁의 기원 이야기의 일부였습니다. 이미지에는 날개 달린 고질라처럼 보이는 하늘의 존재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주요 괴수들의 조상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존재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반면 다른 모든 타이탄들은 빨간색이어서 외계 기원임을 나타냅니다. 게다가 그것은 우주의 구멍이나 할로우 어스 포털의 상징일 수 있는 별의 나선에서 나타납니다. 이 컨셉 아트가 사용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지만 실제로는 고대 타이탄 전쟁에 숨겨진 악당이 있었다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강력해서 고질라의 조상들과 거대 유인원들은 그를 막기 위해 단결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슈퍼노바는 3번째 편에서 은하계의 위협을 만들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타이탄들이 다시 한번 힘을 합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고질라와 콩뿐만 아니라 모스라, 시모, 그리고 다른 누군가도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다른 점은 캐릭터 중 한 명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신성은 결국 별의 죽음으로 간주되므로 부제는 고질라나 콩의 마지막 영화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스페이스 고질라가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괴수 중 하나이고 둘째, 새로운 편이 크로스오버 3부작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해 보입니다. 만약 더 깊이 파고든다면 고전 영화 고질라 대 스페이스 고질라에는 나중에 그의 부모를 대신한 고질라의 아들도 등장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몬스터버스는 우리에게 콩의 동족들을 소개하고 그를 그들의 지도자로 만들었지만 고질라는 여전히 고대적이고 그의 종족 중 마지막 타이탄입니다. 따라서 슈퍼노바가 우리에게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고질라를 소개하고 현재 괴수들의 왕이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스페이스 고질라 외에도 영화 유산에는 다른 고전적인 우주 악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레니엄 외계인의 위험한 형태인 오르가입니다. 이 생물은 1999년 영화에 데뷔했으며 치유 능력과 텔레파시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 환경의 유전 물질을 흡수하는 생물 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또는 예를 들어 많은 능력에서 메카 고질라와 유사하지만 더 미래적으로 보이고 가슴에 거대한 원형 톱을 가진 외계 사이보그 가이간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스페이스 고질라가 가장 유력한 악당으로 보입니다. 프랜차이즈는 그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우주로 모든 것을 쏟아부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확립된 포털 작동 규칙이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초신성전의 모나크 시즌2가 출시될 예정이며 이는 할로우 오스의 새로운 측면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우리를 크로스오버로 직접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작업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현재 시각 효과 단계가 한창입니다. 초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즌2는 어떤 경우에도 2027년 이전에 출시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몬스터버스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적인 위협이 다가오고 있으며 출연진과 제작진이 새롭게 바뀌고 있으며 시리즈는 이미 또 다른 시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가들이 무엇을 생각해내든 우리는 언제나처럼 엄청난 규모의 볼거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음 영화에서 누가 또 악당으로 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영화가 고질라에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댓글로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새로운 영상에서 만나요.